제가 이제 화두를 던질 거는 제가 사실 그 중소기업청 그 산학협력 도약기술 과제로 해서 이번에 그 과제를 하나 땄어요. 그래서 승강기 그 설치도면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제 그 초입 단계에서 그 이거를 하려면 과연 그 어떤 정도의 그 승강기가 이제 최적화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제 그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과제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그 한번 그 봐주시고, 저희는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도 제가 레퍼런스가 부족한데 이게 논문이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그 시작을 했는데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개요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놔서 지금 승강로 사이즈 자체는 EM 코드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어떤 면적 대비 용량의 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으로 그려야 되는지 아니면 사각기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오각기둥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데, 그렇다면 스탠다드하고 넌 스탠다드하고의 그 기준은 뭘까, 이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씩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상단하고 같이 또 발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그 표준화된 승강기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그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비표준 승강로의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 검사 기준, EM 코드에 부합하는 그런 적절한 승강기가 툭 튀어나오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가지고 실제로 요걸 가지고 과제를 한 건 아닌데 한번 봐주세요. 자, 서로 지나가고, 그러면 승강기의 적절한 월스페이스에서 승강기의 적정 용량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끌어내려면 실제로 이제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크기, 점검 용량에 대한 이제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추나 크기나 위치, 사이즈에 따라서 다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레일의 위치, 이건 아마 업체에서 다 쓰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변수 처리를 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벡터를 인풋을 몇 개만 집어넣으면 적절한 용량이 이렇게 이제 산출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가 왜 EM 코드가 이런 기준을 가졌을까,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0.37 스퀘어미터는 이제 100kg이다. 근데 여기다 제가 공식을 하나 써놨는데 0.28 스퀘어미터 대 75kg는 이 스페이스입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이 X 값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원펄슨 리프트에서 미니멈 사이즈가 이제 100kg인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0.28 스퀘어미터가 인간공학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최적의 스페이스다라고 지금 이거를 연구한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보면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책에서 딴 건데, 이게 사람 머리예요. 위에서 본 모양이고, 요 사람 머리고, 요게 어깨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집되어 있을 때 어떤 공간이 최적의 공간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로노믹스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인간공학이죠.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사이즈를 이렇게 유럽에서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적의 스페이스는 0.28 스퀘어미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가면 거기에다가 친구들은 이제 75kg이라는 기준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열되는지가 좀 이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작업하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얘를 가지고 75kg으로 넣어서 변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한 사람의 면적이 0.28스퀘어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인승 기준은 없어졌지만 75kg로 계산하면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1인당 단위 면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0.16까지 가게 되면 100kg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 0.16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제가 번역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dB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공간이 0.16m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0.16 스퀘어미터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끼기 시작하면은 전체 RTT, 그러니까 일조 시간 자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18 스퀘어미터를 최적으로 놓고 이거 이상 더 이상 늘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0.16m가 되면 밀집 형태가 최소한의 크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그 이상부터 이제 100kg씩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승강로 사이즈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한 건 이겁니다. 승강로 사이즈가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에 아까 앞에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제 가로세로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스퀘어미터가 나오면 이거는 600kg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게 러프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UI 샘플을 한번 구성을 해본 거고, 사실은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해서 한번 시연해 보려고 했는데 USB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UI 샘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입 이제 이거는 뭐냐면 MRL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직선에서 나온 시너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타입, 그리고 이제 도어 타입,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딱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카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사이즈, 우리가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나면 건물에 어떤 엘리베이터를 얼만큼 어떤 배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딱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요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엘리베이터는 이거다라는 걸 이제 알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때 중요한 거는 뭐든지 자동화된다는 거는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적의 표준을 찾고, 지금은 이제 검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모형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각 공법이나 그 다음에 레일 위치,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에 따라서 이제 변수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좀 수집을 해서 저희가 좀 하나의 모델을 지금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갈 모양은 이것과 함께 전체적인 이제 BOM 전 단계까지는 자동으로 설계 도면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산업단지 분들하고 작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